앞으로 금리는 한동안 중금리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이게 금방 저금리로 내려갈 거라고 연끌들은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상황이 안 좋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는 한동안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변한 상황에 맞춰서 정하며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최대한 빚지지 않고 살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직구 같은 거 하는 게 좋고 국산 상품 애용한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알리나 테무에서 정말 싼 상품들 골라서 쇼핑하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게 현명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감당 못한다라고 하면 그 감당을 안 하는 쪽으로 삶의 모델을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왕창 내놓고 팔려고 하면요, 부동산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동산을 너도나도 먼저 팔겠다고 내놓는 순간 우두두 가격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높다는 생각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5억짜리가 15억, 20억이 됐는데 지금 14억 한다고 누가 사냐라는 겁니다. 다시 5억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정말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정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한 6억, 7억 정도 되면 살지 말지 따져보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사람들이 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빚을 낸다고 해도 빚도 나오지도 않고요.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집값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놨어요. 그 집값을 너무 많이 거품을 뻥튀기 해놔서 그게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더 잘못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욕했다가 엄청 공격도 당했는데 문재인이 정말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진보나 보수 모두를 통틀어서 최악의 폐륜적인 막장짓을 저지른 게 문재인이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엄청난 거품을 만든 주범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건전했던 가게나 기업이 문재인 때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저렇게나 많이 키워서 주식 거품까지 같이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늪에 빠뜨린 겁니다. 앞으로는 주가나 부동산이 낮아지면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만기 때 빚을 갚으라고 하거나 일시에 상한 요구를 금융권들이 할 겁니다. 금융권들이 앞으로 대출을 이제 안 해줄 겁니다. 돈 필요한 이들은 궁지로 더 몰리는 거죠. 빚으로 돌려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미치는 겁니다. 앞으로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요, 꽤 어려워질 겁니다. 미국은요, 1989년 5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을 멈춘 뒤에 1990년 7월부터 1990년 3월까지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5%였던 기준금리를 2000년 5월 6.5%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침체는 1년 뒤인 2001년 5월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4년 6월에는 금리 1%이던 게 2006년 7월달에 5.2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18개월 뒤인 2008년 1월부터 시작되었죠. 금리 인상이 되던 2년간 증시가 상세를 보이며 호황이 온다는 착각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1년에서 2년 뒤였습니다. 그 시차는 자산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벌어지면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대략 2022년, 23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24년과 25년이 침체를 겪고 25년 말 26년 혹은 26년, 27년쯤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5년, 26년은 한국의 침체가, 24, 25는 미국의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략 미국은 25년 말, 25년 하반기, 한국은 26년 하반기 정도가 경제 충격이 벌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되게 많죠. 경기 침체가 완전히 끝나도요, 부동산이 금세 회복되지 않습니다. 꽤 오래 걸릴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로부터 1년 뒤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로부터 1년 뒤 2026년 하반기쯤에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26년 하반기, 27년, 28년 정도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라는 건 지금 한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더욱더 현금 확보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금을 부지런히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거짓과 사기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 패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과 진실의 가능성을 탐문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는 게 괜찮은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스스로 좀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빚폭탄이 터지는 시간들입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유동성을 너무 많이 늘렸고 그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폭등했고 그 거품이 이제 서서히 꺼지고 있는 중입니다. 매물이 쌓이고 가격 하락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채 가구와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대가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조심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오늘대로 살고 잡초처럼 생존력이 강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생각들이 듭니다.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정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데 우리는요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기업과 가계의 연쇄 부도가 벌어질 것이고 난리가 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연끌들이 이제 끝장이 나는 시간들이 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빚지면 안 됩니다. 빚 2억 3억 아무나 다 낸다라고 얘기하지만 빚 2억 3억 내면 보통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갚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데 연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대거 걸려든 겁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프리미엄으로 3억 벌었다 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다 넘어간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뭐라 그러냐 연끌한 이들에게 연끌한 바보들 너희들이 멍청해서 걸려든 거다 라고 비아냥 거릴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그들에게 뒤늦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걸려든 거라고. 냉소적인 현실 인식이 더욱더 필요한 시간들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가짜입니다. 수탈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괜찮아 남들도 다 빚지고 살아 야 빚 안 지고 어떻게 집을 사냐 빚도 옥식은 다 있어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